지금 이게 고금리로 우리 가계부채 안고 있는 국민들께서 그리고 기업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고통 속에서 축제를 한다고 하는 게 그것도 과도한 축제를 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80조 원이면 이게 엄청난 금액인데요. 엄청나죠. 예. 지금 가계부채가 1,900조 정도의 1%의 이자만 늘어나도 약 18조 원 정도, 19조 원 정도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네, 우선 우리 이지우 이사장님, 저희가 3분 발언하라고 했더니 3분 안에 끝내시려고 엄청 노력하시느라고 빨리빨리 읽는 바람에 내용 전달이 잘 됐나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가 정부 여당에 의해서 좌초위기에 처한 것 같습니다. 국토균형 발전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고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 발전을 위한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핵심적 과제가 됐다고 판단됩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공약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맞죠? 예. 그런데 현장에서는 완전히 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 아니냐, 현 정부에서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그건 옳지 않다. 특히 수도권 일극체제로는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어렵다. 그래서 부울경도 하나의 극으로서 수도권에 버금가는 새로운 경제 또는 지방행정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도 최선을 다해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 여당도 대통령의 약속을 지켜주시도록 노력하시는 게 옳다 이렇게 촉구드립니다. 지금 김근식의 석방이 임박해서 지금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재범의 우려 때문에 재범을 방지하는 추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국민의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김근식은 다행히 다시 재입감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관계없이 다시는 이런 일 생기지 않고 또 이런 성범죄자에 의해서 국민들이 불안하고 피해를 추가로 입지 않도록 사전적인 예방 조치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안 입법도 우리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여순 사건 74주기입니다. 우리가 4.3 사건이나 또 여순 사건이나 그 외에 이 국가 폭력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억울하게 사망한 사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광주 5.18 사건도 예외가 아니죠. 아직도 이런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진상 규명은 물론이고 형사처벌도 민사책임도 다 벗어났습니다. 앞으로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 범죄 반드시 언젠가는 책임을 지도록 공소시효 또 민사소멸시효 배제하고 또 사건 조작을 막기 위해서 수사 기소에 관여하는 국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재직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를 중단시키는 법을 우리가 민주당이 반드시 만들어서 개인의 사적 욕망 때문에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고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국가 폭력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어딘가의 자료를 보니까 2분기까지 그 금융권 은행의 예대 마진이 40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연말까지 4분기를 다 하면 이 이자 수익이 80조 원을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는데 지금 이게 고금리로 우리 가계부채 안고 있는 국민들께서 그리고 기업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고통 속에서 축제를 한다고 하는 게 그것도 과도한 축제를 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80조 원이면 이게 엄청난 금액인데요. 엄청나죠. 예. 지금 가계부채가 1,900조 정도의 1%의 이자만 늘어나도 약 18조 원 정도, 19조 원 정도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2%선 마진이 되다 보니 이게 20조 원, 40조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우리 금융권, 근데 정말 가장 공공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은행들이 이 과도한 예대 마진으로 이렇게 폭리를 취하고 그로 인해서 가계와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이제는 생존까지 위협받을 상황이 됐는데 이게 과연 옳으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과도한 그 금리 폭리를 막기 위한 법안을 저희가 준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렇게 과도한 금리 부담으로 빚을 못 갚으면 이제 제2금융권 대부업체 전전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사채 시장으로 가서 연간 수백 % 이자를 부담하는, 그러다 결국 견디지 못하고 정말 심각한 상황에 빠져드는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 사채를 무효화하는 법안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서민금융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좀 저금리 대출로 좀 전환을 한다든지 또는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든지 신속하게 부채 상태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법들이 필요하겠고 정부에도 좀 서민금융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시장에만 맡겨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위기의 시기일수록 약자들, 다수의 약자들의 피해와 고통이 커지기 때문에 이럴 때야말로 정부의 역할이, 국가의 존재가 필요할 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그 원내대표님한테 그 고부군수 이름이 뭐냐고 제가 물어봤는데요. 저는 김병갑인 줄 알았더니 조병갑이었더니 나이가 드니까 확실히 이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제가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타인의 고통을 축제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지금 경제, 금융, 민생 위기 속에서 이 사회적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은행이 이 서민들을 상대로 또는 힘없는 기업들을 상대로 이렇게 금리를 폭리를 취하고 또 이들의 생존을 어렵게 만드는 일 결코 있어서는 안 되고 금융기관이 가지는 사회적 책임, 공공성인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